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군정보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국군정보사령부가 하는 일은요, 진짜 여기야말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진짜 북파도 합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 활동도 하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경 지역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정말 최정예 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블랙 요원들 명단이 다 북한에 넘어와서 전부 다 지금 철수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국군정보사 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사령관은 투스타고요, 여단장은 원스타입니다. 소장 준장인데 둘이가 그냥 서로 맞고 소송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뿌리가 꽤 깊은 모양입니다. 네, 뿌리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 A 사령관 육사 50기 정보장교예요, 정보장교. 근데 B 여단장 완스타, 이분은 육사 47기. 그러니까 정보사령관 자기 상관보다도 학교 3년 선배입니다. 네. 대북 공작 전문인데 그 유경 그 식당, 그게 이제 중국 저장성이었나요? 2016년 닝보죠. 저장성 닝보. 예, 닝보에 있는 류경 식당이죠. 북한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갖고 국내로 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13명 중에 지금 12명은 아주 국내에 잘 정착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다고요. 뭐 특례 그 대학 특례 입학도 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아주 큰 건을 한 거죠. 네. A 여단, 그때 B 여단장. 여단장이 그 공작을, 이 모습 보이는 바로 유경 식당 종업원이죠. 네, 저거죠. 그런데 이 B 여단장이요, 이 완스타가 저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2016년.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요, 뭐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재판을 뭐 횡령, 뭐 배임, 보복 당한 거죠. 예, 뭐 해가지고요. 예, 결국 뭐 그냥 오랜 그 송판 끝에 이제 무죄를 받긴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 동안요, 저 대북 공작했다고, 그 너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그걸로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딱 쑤셔갖고 먼지 털어가지고 뭐 횡령, 배임 등등 이거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다가 결국 이제 무죄로 끝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분이 이제 대령에서 완스타로 진급을 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 류경 식당 13명 그 대박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투스타 A 정보사령관은 정보통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 수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 대북 공작하는 거는 오히려 덧날 수도 있다. 거기서부터 의견 충돌이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여단장이 외부에 이제 주로 은퇴하신 분들, 정보사에 있다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오피스텔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좀 구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아마 장관한테 직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 방 빼라 빨리. 이거 나중에 배임 혐의 된다. 빼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공작 진행하고 있는데 왜 빼라고 그러냐. 그래서 서로 뭐 이게 서류 집어 던지고 뭐 문 탁 닫고 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사단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소장을 냈는데, 이 고소장 안에 이 작전명 내용 이런 게 다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진짜 군사 작전해야 될 꼴에 이거 가지고 다 노출돼 버리고, 블랙리스트 블랙 요원들 명단 북한에 해킹이 아니죠. 북한에 그 넘겨줘서 지금 오늘요, 그 넘겨줬던 이 군무원 간첩죄로 기소했습니다. 예. 간첩죄가 그동안 적용이 안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요, 넘겨줬다라는 이제 중국 사람, 이 사람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요원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거를 밝혀내서 결국 북한으로 넘겨갔다라는 게 성립이 되면서 그렇죠.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 참 어렵사리 간첩죄가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차제 또 이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간첩죄 개정하자. 그 적국을 북한에게 넘어갔을 때만 간첩 행위로 의율할 수 있는 이 간첩법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자기들도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더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간첩죄 꼭 바꿔내야 됩니다. 예. 참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어두운 곳에서 또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북파했던 분들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정보 수집을 해요. 정말 이 정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면 제가 한번 옛날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가 김정일 2008년인가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 휴민트들이 김정일이 병 치료가 돼서 칫솔질을 한다. 맞아요. 이 칫솔질. 정보를 한번 그때 노출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건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 대북 라인이 완전히 죽었는데 문제는 문재인 때 말이에요. 이 군 방첩사 여기에 직원들을요 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도 엄청나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고 지금 네. 좀 전에 아까 이 그 저 여단장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되레 소송 당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 그렇게 오래 하다가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능을 무시해놨는데 이거를 우리 정부 들어서서 좀 빨리 복구하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이 문제는 정말 이 저 신원식 장관이나 우리 저 정보해서 정리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금 이걸 지금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먼 이야기지만 모사드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에 정말 모사드가 이스라엘 본인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에 가서 그 이란의 하마스 야, 하마스. 저 사령관을 갖다가 그냥 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뭐 국제사회는 비난받지만 예.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작전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공작 그다음 정보 수집 공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의 원훈이 뭐였어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네네. 그게 왜냐면 음지에서 이렇게 뭐 보통의 사회적 상규로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 네. 뭐 예를 들어 미인계를 쓴다든가 음흠. 손을 줘가지고 북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뭐를 콧깨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그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정보를 빼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냥 북한 고위급을 해갖고 그 한국으로 좀 귀순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다 대북 공작인데 네. 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때 이게 없어졌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나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보사 넘버원, 넘버투가 지금 이런 몰골이 돼 있다. 참 한심한 거죠. 네. 자, 더 이상 국민들 좀 걱정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